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자, 개념부터 볼게요. 세포막을 경계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세포막은 반투과성이에요. 자, 오늘 배우는 거 삼투를 배웁니다. 그러면 이 삼투라는 현상은 세포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포막은 반투과성이야. 큰 거는 이동을 못해요. 자, 그러면 안팎의 농도가 다를 때 빨간색을 이용해서 물 분자가, 즉 용매가 이동을 해요. 물 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이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중요해요. 보통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어려운 상문제로 나와. 잘 틀리거든. 그래서 보통 2문제 정도 나와요. 어느 학교든 간에. 중요해. 다 적으셨나요? 넘어가도 돼? 네. 그렇다면은 오늘 삼투를 배울 텐데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삼투에서 2개를 비교해서 보셔야 돼. 식물세포랑 동물세포랑.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외우는 법. 고리 외우시면 돼. 어떤 의미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무엇이? 물이. 저거를 외우시면 돼. 그래서 문제 풀 때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거든요. 그러면 이 저고리 적어놓고 문제 풀면 훨씬 쉬워. 그 다음에 저농도다 고농도다 잘 안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숫자 값을 보거나 아니면 용질의 개수를 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가 스스로 저농도다 고농도다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나중에 검토할 때 재검을 쉽게 할 수 있어. 재검하지? 네. 그래, 고마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이거 꼭 적어놓고 풀려. 자, 그렇다면 여기 그림이 있죠? 잔뜩 있죠? 잔뜩 있죠?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눈에 명확하게 안 들어와서 종이 한 장을 펼쳐서 같이 그릴 거예요. 우리 참 그림 많이 그리지 않냐? 표도 많이 그리고. 이것이 과학이다. 와, 우리 진짜 많이 했지 않냐? 책을 거짐 절반 끝나서 나 너무 기뻐. 되게 보람차. 그림 많이 그려요. 한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 이렇게 하면은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하는 건 3투를 하고 있어요. 자, 3투는 세포막을 경계로 하는데 세포막이 가진 특성이 반투과성이 있다고 그랬죠.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용매가 이동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해요. 그래서 외우는 거 잊지 마세요. 저고리. 자, 그 다음에 쌤이 표를 그릴 거예요. 표 그릴게요. 기술의 힘, 아이씨, 기술의 힘.
자, 세 가지 농도를 비교해서 볼 건데 첫 번째 등장액, 그 다음에 저농도, 고농도, 이렇게 식물세포랑 동물세포를 비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틀리는 게 있는데 어느 농도건 간에 물의 유입, 유출은 항상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틀렸냐면 물의 이동은 없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의고사나 내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저농도든 고농도든 등장액이든 간에 물의 이동은 항상 있는 건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을 경계로? 세포막을 경계로. 자, 그러면 고농도부터 시작을 할게요. 고농도. 자, 쌤이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쌤 알지? 초딩 그림인데 나중에 사진 보면 똑같이 생겼어. 이게 뭐냐면 배추야. 아니야, 나무 아니야, 배추야. 배추잎이야. 상추 아니야, 배추야. 배추가 있어. 배추가 있는데 이 배추에다가 쌤이 소금을 팍팍 뿌린 거지. 이렇게 만들면서 김치 만들잖아. 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얘가 숨을 죽지. 똑같이 생겼지? 그 태풍이 날아오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거를 숨을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숨이 죽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늘 맛보고 보고 알고 있잖아. 물이 빠져나간 거잖아. 그치? 네. 요런 게 식물세포에서도 일어나고 동물세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상추 겉절이 먹을 때도 간장 치면은 상추가 숨이 죽잖아요. 자, 그림을 그릴 건데요. 자, 식물세포가 있으면요. 고농도라면 요렇게 밖이 고농도고 안쪽이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물이 세포막을 경계로 바깥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유입량은 없냐? 유입량도 있어요. 근데 적을 뿐. 그래서 바깥으로 훨씬 많이 빠져나와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이 생겨요. 이거를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입량, 유출량을 비교해 보면 유출량이 훨씬 많아요. 물은 항상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세포막이 세포벽이랑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새로운 명칭을 우리가 하나 배웠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식물세포를 다시 한번 더 그릴게요.
이때는 바깥쪽의 물이랑 안쪽 물이랑 똑같아요. 어떤 세포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랑 같지 않아. 농도가 빵일 순 없어. 안에 들어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농도가 같아. 그래서 이 한자가 어떤 거냐면 같을 등자야. 농도가 같아. 그래서 어떠냐면요. 유입량이랑 유출량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산수적으로, 즉 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정량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숫자로 하면은 부피값이 1이라고 했을 때 고농도로 가면은 0. 몇이 되는 거야.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조금 이해돼요? 안 되면 더 들어봐. 자, 이번에는 저농도. 보통 저농도는 물에 담갔을 때예요.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스펀지 가깝지 않냐? 쌤은 곰돌이 푸세대야. 너희는 스펀지밥을 보면서 알았잖아. 쌤은 스펀지밥은 안 받고 곰돌이 푸를 받지. 안녕, 난 푸야. 그 다음에 보노보노를 받지. 보노보노 맨날 때릴 거야. 아니, 프로리가 그랬구나. 그러면 너구리가 이식게 하면서 막 때리면은 옆에서 뚱뚱뚱뚱뚱 하면서 해서 보노보노 하려고. 근데 그런 세대야. 너희는 포켓몬을 보면서, 포켓몬은 안 받구나. 포켓몬도 나에 있어야 되는데. 난 나옹이다 했잖아. 어쨌든 스펀지밥 세대는 나는 아니야. 여기도 다리만 그리면 스펀지밥 미안해. 스펀지밥 안 봤어. 자, 그렇다면 이거야. 이때는 보통 물에 담가 놓은 건데 밖이 저예요. 안쪽이 보여. 이거 꼭 표시하면서 문제 풀어요. 안 그러면 잘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유출은 없냐? 있어요. 근데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세포의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백륜 상태. 낯선 단어죠? 네. 나올 수 있겠죠? 자, 낯선 단어는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유입 유출량을 비교해 보면은 유입량이 많은 거예요. 세포가 빵빵해져. 그러면 숫자로 비교하면 1. 몇이 되는 거야. 숫자로 보면. 근데 언제까지 빵빵해지느냐? 세포벽이 버틸 수 있을 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싱싱한 샐러드 같은 걸 먹고 싶을 때 물에 담가놨다가 빼서 먹죠. 상추나 배추 같은 것도 물에 담가다 보면 조금 더 숨이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마저 또 그리면 나는 기계의 힘을 빌려서 막 이거를 물에다 담가놨다. 어떻게 그려야지 좀 잘 그릴까? 반짝반짝. 이렇게 숨이 살아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숨이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아트를 좀 넣어볼까? 아트 망했는데. 아트 조금 막. 아트. 자, 조금 이해되죠? 조금. 네.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면 얘는 1. 몇인 거고 얘는 1인 거고 얘는 0. 몇. 그래서 등장액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부피가 다 커지면 저농도에 담가진 거고 부피가 작아지면 고농도에 담가진 거야. 그래서 항상 김장하는 거나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다 적으셨나요? 확대해도 돼? 자, 식물세포는 이래요. 그럼 이제 동물세포를 볼게요. 동물세포는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적혈구를 예시로 많이 나와요. 적혈구는 원형인데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도넛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등장액에 넣었을 때는요, 역시나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유입량하고 유출량이 같아요. 보통 한 뭐 0. 뭐 어떤 숫자로 0.9몇, 0.7몇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 몸이 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매 눈물 흘릴 때 솔직히 눈물 먹어보지 않았냐? 눈물 콧물 먹어봤을걸? 짭짤한. 짭짤하잖아. 그 정도 값이야. 등장액은. 솔직히 피도 먹어봤을걸? 네? 피 안 먹어봤다고? 철맛 나는. 철맛 나잖아. 쎄맛 나잖아. 다. 짭짤한 맛이 있어요. 내 몸이 짭짤하지 않다. 그럼 인간이 아닐 수 있어. 자, 그렇다면 고농도. 고농도는 우리가 언제 또 느낄 수 있냐면 내가 사탕을 먹었는데 한쪽 볼로만 계속 먹은 거야. 그럼 나중에 볼 안쪽이 꺼끌꺼끌해지거든? 그런 거라던가. 또 이거는 농도보다도 물이 그냥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인데 목욕탕에 따뜻한 물이 오래 있으면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지는 거. 이때도 물이 많이 빠져나오면 생기는 현상인데 그런 거. 그러면 실제로 적혈구도 어떻게 되냐? 그림이 좀 표현하는 건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린 거다. 근데 실제로 관찰을 하잖아. 그럼 이렇게 뾰족하게 보여요. 적혈구요. 네, 적혈구가. 즉 뭐냐면 안쪽이 저농도가 되고 바깥쪽이 고농도가 되면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야. 물론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이때 부르는 명칭은 없어요. 그냥 쭈그러든다. 쭈그러든다. 이렇게만 표현해요. 부르는 명칭 없어요.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해보면 유출량이 많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농도에 잠그면 어떻게 되냐면요. 터졌어. 터졌어. 터진 걸 뭐라 그러냐면 용혈 현상이라고 그래요. 용혈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가운데 철을 가지고 있어서 붉은색을 띠거든요. 이게 빠져나오면서 마치 피가 흘러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용혈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는 다시 한번 또 봅시다. 그러면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해보면 유입량이 많은 거예요. 자, 밖이 저예요. 안쪽이 고농도야. 상대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적은 거야. 근데 동물세포는 특징이 뭐냐면 밖에 세포벽이 없어요. 그래서 세포벽이 버텨주지 못해서 그냥 많이 들어오면 터지는 거야. 마치 풍선에 물을 많이 넣으면 풍선 터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랑 비교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은 구조적 차이점이야. 세포벽이 있냐 없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농도일 때 식물은 세포벽이 있으니까 빵빵해지기만 해요. 이거를 팽용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피는 1보다 큰 거야. 등장액에 1이라고 했을 때 1보다 큰 값이야. 그럼 적혈구는 이게 버티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등장액은 둘 다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럼 고농도에서 차이가 있죠. 자, 동물세포는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부르는 명칭은 없어요.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벽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세포막만 쭈그러드는 거야. 그래서 원형질 분리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부피는 1보다 더 작아져요. 자, 그렇다면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 한번 볼게요. 여기를 가, 나, 다라고 했을 때 다에서는 물이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많다. 맞아 틀려? 다는 유출량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거. 나에서는 물의 이동은 없다. 유입량, 유출량이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다 같은 것을 원형지 분리현상이라 한다. 아니죠. 팽윤 상태라고 그랬죠. 원형지 분리는 다죠. 이런 식으로 지문이 등장하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다에서는 팽윤 상태가 된다. 아, 여기 다시 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동물세포 아니야? 가에서는 팽윤 상태가 된다.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어. 나에 계속 물을 넣어주면은 팽윤 상태가 된다. 아니죠. 팽윤 상태 아니야. 그냥 부피가 커질 뿐. 나중에 용해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런 그림을 주고 부피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나에서는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많다.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힘내라. 자, 그럼 교과서 그림 볼게요. 자, 시험에 나오는 예시가 양파세포가 가장 많이 나와요. 재료 구하기 쉽잖아요. 자, 여기 보면 같은 애 동그라미. 자, 부피 변화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면 부피 변화 없다. 밑에 적어져 있네. 밑줄만 치자. 자, 그러면 이동하는 양이 같아. 유입 유출량이 같다라고 했죠. 자, 농도가 높은 거 볼게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 빨갛게 세포벽이랑 분리된 거 보이죠? 그래서 원형질 분리만 적어봅시다. 원형질 분리. 그래서 여기 물이 이동하는 거 보면은 유출량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유입량보다. 자, 농도가 낮은 거 볼게요. 낮은 거. 그랬더니 옆에 등장액일 때 요거랑 비교해서 훨씬 더 세포가 커졌죠. 그래서 팽윤 상태예요. 그리고 최대한 커질 수 있는 상태를 최대 팽윤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팽윤 상태. 여기 보면 팽팽해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유입량이 많은 거예요. 유출량보다. 그래서 항상 풀 때 저농도 고농도 표시하면서 저고리 적어놓고 풀어요.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거 잠깐만 여쭤볼게요. 자,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으면 팽창한다. 터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높은 용액에 넣으면 세포막과 분리된다. 그러면 결과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결과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르는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도 적을 수 있어야 돼. 단답형이 있으니까. 못 알아먹으면 알 수 어쩔 수 없고. 자, 식물을 키웠는데 세상에 맙소사 소금물을 줬대. 그러면 이게 지금 스파트 필름이네. 이렇게 해서 물을 처음에 줬고 또 주고 하면은 얘가 점점 숨이 죽죠. 그래서 나중에 식물이 죽겠죠. 그럼 원래는 식물이 물을 받아들여서 생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오히려 식물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거름을 과도하게 줬을 때야. 식물에 거름을 주고 물을 안 주면요. 거름 준 자리가 이렇게 고농도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식물이 죽어요. 그래서 식물한테 거름을 주면은 식물 뿌리에 닿지 않아야 되고 거름 주고 나서 물을 충분히 줘야만 해요. 그냥 거름만 주면 이렇게 식물이 죽어요. 자, 동물세포 볼게요. 자, 이번엔 동물세포예요. 아까 식물이었고. 자, 그럼 결과도 예측 한번 해볼 건데, 자, 먼저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으면 적효가 어떻게 된다? 터질 수 있다. 이 터지는 걸 뭐라 그런다? 용혈 현상이라 그런다. 자,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으면 적효가 쭈그러들어온다. 결과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부르는 명칭은 없다. 그냥 쭈그러든다. 이렇게.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농도가 같으면 유입 유출량이 같은 거야. 이 값이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동량이 같아서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 농도가 높아요. 높은 거면은 이렇게 보시겠지만 유출량이 유입량보다 많은 거야. 그래서 적혈구가 줄어든다. 자, 이번에 농도가 낮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출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많아서 터질 수 있다. 왜 문제 풀 때 항상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럼 바깥쪽이 저지, 저고, 저고리 이동. 그럼 높은 거 보면은, 자, 밖에 이번에는 고, 여기가 저야. 저고리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풀면은 문제가 훨씬 잘 풀려요. 저고리 항상 표시해놓고. 거의 다 있어. 거의 다 있어. 이렇게 한번 표시하면서 문제 푸세요. 그러면 나가는 양은 조금, 들어오는 양은 조금 이렇게. 자, 과일 절임의 원리. 설탕이나 꿀이나 또는 절임도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이 왜 장아찌 같은 거 먹잖아. 그건 이제 소금 절임이거든요. 설탕이나 소금 절임 요런 거는 설탕이나 소금. 그럼 이거야. 이러면 식품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데 그 원리가 미생물도 함께 수분을 잃어서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탕 절임을 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소금 절임을 하는 방법으로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매실도 똑같은 거예요. 매실도 소금으로 해서 장아찌도 할 수 있고 설탕으로 해서 매실청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쌤은 지금 한 3년 된 거 있는데 먹어도 줄지 않는 그 매실청과 매실장아찌. 보통 이만한 거에 하지 않냐? 그것도 응, 먹어도 3년째 안 주고 있는데 더 신기한 거는 매실은 살균 효과도 있잖아. 모습이랑 색깔이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3년 지났어도 여러분 책상 색깔이랑 똑같아. 그래서 조금 신기했는데 약간 이렇게까지 싱싱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들었지.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하면 끝나요. 어떤 물질의 농도가 높은 데서 제가 빨간색을 할까? 형광색을 할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근데 여기 또 뭐냐면 인지인충을 직접 통과 이렇게 돼 있어. 이런 현상을 뭐라 할까요?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3 때 배워요. 원래 고3용이야. 확산은 다시 둘로 나뉘어요. 단순 확산이랑 쪽진 확산으로 나뉘는데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냐 아니냐 하냐거든요.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고 단순 확산은 막단백질이 아니라 인지질 이중증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요렇게도 나뉩니다.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냥 확산 이렇게만 배우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포도당이 왔다 갔다 한다라던가 칼륨이라던가 나트륨이온 이런 것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은 촉진 확산이라고 해요. 어쨌든 간 확산의 종류다. 자, 여기 보면은 세포막을 경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거. 그래서 저 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그래서 저고리 기억하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하냐고? 삼투라고 합니다. 자, 여기 봐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원리를 저번에 한번 그림 그려줬죠? 여기다 그려줬네? 여기.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요렇게. 위에 적었던 거. 여기 있잖냐? 여기 있잖냐? 요거. 그래서 요것도 확산이다. 인지질 이중축을 직접 통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이런 것들을 농도 개념이니까 분압차에 따른 확산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래서 어떤 설명을 했냐면 산소는 바깥이 21이야. 내 몸은 계속 소모하고 있고 우리 몸은 확실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밖에 있는 산소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밖은 0.03이에요. 매우 적죠. 근데 우리는 연소라는 과정을 하고 있잖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이산화탄소 발생하죠. 우리 몸은 계속 에너지를 만들면서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잖아. 그래서 숨 쉴 때 이산화탄소 나오죠. 그래서 바깥이 저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렇게.
자, 다 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수상한 생선 계란편 못 봤죠? 봤냐? 봤어요. 그렇다면 옆에 보면은 여기 계란 있죠? 이렇게. 껍질 없어지는. 껍질 없어졌을 때, 자, 중류수와 10% 소금물. 요거는 시험 문제 관련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값이 70이라고 합시다. 70이라고 둘 다 적은 이유는 뭐냐면 변인 통제를 위해서 둘 다 똑같은 계란을 사용하니까 70이라고 합시다. 뭐 미세하게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중류수를 넣었다면 이거는 그냥 물을 넣는 거죠. 그러면 중류수를 넣었다는 거는 저농도의 물에 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입과 유출 비교를 하면 물에 유입량이 많을까요? 유출량이 많을까요? 저고리 다시 한번 적어줄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줄게. 지금 대답이 언뜻 안 나오네? 계란이 있어. 근데 밖이 저농도인 거야. 그러면 계란은 상대적으로 고농도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유입량이 많아요? 유출량이 많아요? 유입량이 많은 거야. 이거 예상해서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용액을 넣은 후 그람 수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당연하죠. 증가합니다.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72, 73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72 이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한 뭐 이 정도?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자, 10% 소금물이에요. 10% 소금물. 자, 그러면 이 고농도인 거죠.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계란이 있어. 그럼 밖이 고농도고 상대적으로 얘는 계란 저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빠져나가겠죠. 유입량과 유출량 중에 뭐가 많아? 유출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값은 유출이 많으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한 뭐 적은다면은 한 뭐 68 정도? 그러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이너스 2 정도 감소를 하겠다. 뭐 숫자가 꼭 2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상을 해서 적을 수 있어야 돼. 고생하셨어요.